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성동구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청계천과 한강의 버드나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바로 이 그림 속에 이것이 바로 버드나무 숲이 되겠습니다. 자, 청계천이 이렇게 흘러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흥인지문, 동대문 옆에 오간수문이 있었고요. 요 옆에는 지금 이간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장안에서 이 동쪽 지역이 지대가 낮았기 때문에 청계천의 경우도 이 동쪽으로 흘러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청계천을 따라서 유입되는 소위 청계천과 함께 흘러내려온 쓰레기들이 이 지역에 쌓이게 마련이었던 것이죠. 자, 바로 그 쓰레기들과 관련이 되면서 심어지게 된 것이 바로 이 버드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원래 여러분들 청계천의 이름은 개천이었습니다. 10개자, 네 천자를 해서 열려있는 개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좌우에 뚝방이 없는 채로 이렇게 자연생태 하천으로 흘러나갔던 것이 바로 개천이었습니다. 지금 밑에는 한강이 흐르고 있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흘렀던 것이 개천인데요. 자, 이 개천은 그러다 보니까 상류 지역과 점차 하류로 내려가면서 이 개천 폭이 점차 넓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상류 쪽만 하더라도 그 폭이 2.5m 밖에 안 됐었는데 점차 이것이 커져서 영도교쯤에 오게 되면, 즉 이 오간수문을 지난 쯤 오게 되면은 바로 그쯤에 되면 강폭이 60m가 넘을 정도로 청계천 폭이 이제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개천은 늘 물이 이렇게 많이 흘렀던 것은 아니고 이 장마철에는 개천 폭이 넓어서 심지어는 이 자연 뚝방을 넘어서 주변 저지대에 홍수가 나게 하는 일들이 거듭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쪽 지역, 이 동대문 일대 지역은 특히나 연중 행사로 이 홍수가 거듭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개천 바닥을 쓰레기를 치는 주운천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왕조 역대로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그 민원의 요지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당시의 홍수였다, 개천의 홍수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복원이 된 청계천변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드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 가지를 쭉 누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는 장춘단 공원으로 이전이 된 수표교에도 이렇게 버드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자, 이 버드나무는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서 50여 가지나 될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버드나무가 자라고 있는데요. 키가 20m 이상의 교목의 버드나무도 있고요. 아주 작은 키의 관목의 버드나무 종류도 이 청계천변에 다양하게 심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버드나무는 속성 자체가 물을 좋아해서 이렇게 물가에 자연적으로 잘 자랄 뿐만 아니라 또한 생명력도 대단히 강해서 그냥 가지 하나 꺾어서 심어도 흙냄새만 맡아도 뿌리를 내린다고 할 정도로 대단히 이 물가에서 잘 자라는 식재가 아주 용이한 나무가 버드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청계천변에 이른 봄이 되면 흔히 봄의 전령사라고 해서 버들강아지가 피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 버들강아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갯버들인데요. 이렇게 작은 갯버들 뿐만 아니라 아주 키 큰 버드나무에서도 바로 이 이른 봄이 되게 되면 노란 꽃들이 피어나게 마련이었는데요. 자, 아주 신기로운 것은 이 노란 꽃의 이 대부분은 암꽃이고요.
여기 군데군데 이렇게 빨간 꽃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빨간 꽃인데요. 바로 그것은 숫꽃이 되겠습니다. 즉, 이 암수 한 그루로 암꽃도 피고 숫꽃도 피는데, 숫꽃은 처음에는 이렇게 빨간 꽃이 폈다가 점차 노란 꽃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고, 이들의 수정에 의해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버드나무는 개천에서만 심어졌던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은 지금 뚝섬 지역이 되겠고요. 한강변의 이 뚝섬에도 지금 보시는 이 그림들이 바로 버드나무가 심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물가에 잘 자라는 나무이다 보니 이 버드나무들은 이 한강변에도 많이 심어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버드나무에 관련되는 시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게 됐으니, 예전에 지금 성수대교가 바라보는 이 지점이 두뭇게 이 두물머리가 되는 중량천과 한강이 만나는 지역으로서 중요한 이곳에 나루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강을 따라서 오고 가는 나그네들에게 있어서 이 버드나무는 길손의 애군을 없애주는 아주 상서로운 기운을 갖고 있는 나무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고요. 떠나가는 나그네에게 한 줄기 꺾어서 주는 것이 그의 여행의 애군을 없애주는 거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능수버들은, 한강변의 능수버들은 늘 이런 상서로운 헤어짐과 기쁜 만남을 하나의 상징해주는 나무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노란 꽃이 피는 이 버드나무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줄기 자체가 황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특산 능수버들이고요. 이거보다 좀 짙은 갈색을 띠게 되면 수양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능수버들이 피어있는 두묵계를 왔었던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정형입니다. 그의 고향인 마제에서 배를 타고 서울로 들어오게 될 때는 이 두묵계에서 늘 내리곤 했었다는데, 그가 남긴 시를 보더라도 이 버들가지를 당시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늘어진 수많은 버들가지는 가지마다 푸르고 싱그럽구나. 늘어진 실가지가 봄비에 젖으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구나. 즉, 그리운 님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좀 전에 보셨던 바로 능수버들을 보면 나그네들의 느낌이 그렇게 상징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회로에도 이 물가다 보니까 능수버들이 심어져서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잔잔하게 흐르던 이 개천도 이렇게 장마가 지게 되면 거침없이 하류 쪽으로는 결국 물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홍수가 일어나게 마련이었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으니 가장 중요한 대책이 필요했던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흥인지문, 동대문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지금 오간수문이 있었고 옆에 이간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모이는 이 물들이 결국 이 이간수문과 오간수문이라고 하는 두 개의 문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게 되니 이 지역은 늘 물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죠. 자, 사진 속에 남아있는 오간수문, 현재는 이 청계천이 복원될 때 오간수문은 이렇게 그림처럼 복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형만이 현재는 남아있고요. 자, 이거는 제대로 남아있네요. 예전에 동대문 운동장 짤이 현재 DDP죠. 마침 이 지역에는 이 이간수문이 원형으로 이 윗부분은 없어졌습니다만 밑에 부분은 잘 남아있어서 당시의 수문의 형태를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지역의 준천을 했던, 그래서 조선 후기의 왕 중에 큰 업적을 남긴 분으로 이렇게 기억되는 분이 바로 영조 임금님이 되겠고요. 실제로 이거를 건의하고 이를 추진했던 사람이 바로 홍봉한이 되겠습니다. 홍봉한은 여러분들 정조의 어머니인 해경궁 혹시의 아버지였었죠.
자, 이분들에 의해서 준천 사업이 이루어졌고 이를 기록했던 것이 바로 준천사실이라는 책에 이렇게 그림으로 남게 되었으니 이 오간수문인 위에 이 자리에 정조임금이 직접 행차를 하셔서 준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이 준천을 집행하는데 적극적이었던 이가 바로 이 영조임금님이었죠. 여러분들 밑에 이 개천 바닥을 이렇게 소등을 이용해 가지고 바닥에 있는 쓰레기들을 긁어내는 이런 준천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긁어내서 결국 이 개천의 수면이 높아져서 주변으로 홍수가 지는 일을 근본적으로 막는 일들을 벌였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주변 지역은 결국 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느냐면 개천 바닥에 흙들이 와서 쌓이겠죠. 이렇게 쌓이게 되다 보니까 이 쌓인 것들이 마치 뭐처럼 산처럼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가산이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이 가산의 흙이 다시 비가 와서 쓸려 개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드나무를 심음으로써 사방공사를 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러한 준천을 했다는 사실을 지금 광통교라든지 수표교 등에 새겨냈으니 여기 보시는 경진지평이니 경진년에 땅을 고르렀다든지 아니면 계사 갱준과 같이 이렇게 여러 차례 준천을 했다는 기록들이 지금 이런 돌다리에 새겨져 있어서 경진지평이니 계사 경준이니 기사대준 등 역대 임금님들 중에 영조나 순조나 고종 때 조선 후기에도 이런 준천의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날 그 준천의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준천의 결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 가산이 되겠고요. 이 가산터가 있었다라고 하는 표지석이 지금 청계천변에 남아 있으니 지금 이 그림 속에 보이는 바로 이 버드나무가 생겨진 곳들이 가산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버드나무와 가산은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이 쓰레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조방공사의 차원으로 심어진 나무의 흔적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의 대표적인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생활 쓰레기하고는 달라서 주로 인분이나 아니면 난방 연료로 쓰고 버려지게 되는 재가 주성분이어서 특히나 재라고 하는 것은 개천 바닥에 붙어서 좀처럼 이게 씻겨 나가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긁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로 이런 가산들이 만들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주로 가산은 집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것에 토구를 받고 집터로 삼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이 버드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소쿠리를 만들어서 파는 경우도 많았으니 이 버드나무라는 의미의 양자를 넣어서 이들을 흔히 양수척이라고도 불렀으니 조선시대의 백정과 마찬가지로 가장 그 천한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 양수척이 되겠고요. 당시에는 이런 고리 말고도 이렇게 담을 장식하는 저희 취병이라고 해서 이런 버들고리로 만들었으니 현재의 이 주함루, 창덕궁 후원에 있는 주함루의 취병도 이런 버드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쭉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또 재미있는 것은 당시의 곤장, 한마디로 이게 매를 만들 때는 늘 버드나무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이 깊은 것이 성질을 이용한 것이 이명래 고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린 기억에 뭐가 골맞다 하면은 이 이명래 고약을 붙였던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한마디로 이런 염증을 가라앉게 하는데 큰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장독, 즉 이 곤장을 맞고
이렇게 곱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흔히 이 곤장의 몽둥이를 이렇게 버드나무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버드나무 잎과 껍질은 해열 효과가 있어서 그 성분을 가지고 이렇게 약을 아스피린을 만든 바이엘은 이 큰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도 다 버드나무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청계천변을 걸으시면서 만나게 될 이런 버드나무, 또 곧 이제 봄을 알리게 될 갯버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 버드나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과 함께 하셨습니다.